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중 치열에 더 안 좋은 배변 습관은 설사, 변비. 둘 다. 죄송해요. 선택하라 그랬죠. 자, 밸런스 게임 세 번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궁금합니까? 오늘은 치열과 항문 소양증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 선택해 주시고 부연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중 치열에 더 안 좋은 배변 습관은 설사, 변비. 둘 다. 죄송해요. 선택하라 그랬죠. 변비 하겠습니다. 변비. 변비 때문에 치열, 항문 점막이 찢어지는 질환이 생긴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설사도 역시나 치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둘 다 안 좋습니다. 대부분의 치열은 변이 굵게 나오면서 찢어지는 질환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좀 많은 편이시고, 그래서 추천드리면 과일, 야채, 식이섬유, 물 이런 거 많이 드셔서 변 안 딱딱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배변하실 때 너무 힘을 많이 주는 건 안 좋아요. 10분 이상 힘 주는 건 안 좋거든요. 그리고 변비의 예방을 위해서 운동도 좀 하시고 배를 마사지도 하시고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치열 환자분들이 우리 병원에 오시는 가장 많은 이유는 항문이 아파서, 항문에서 피가 나서. 둘 다요. 이제 치열의 대표적인 증상이 출혈과 통증, 그러니까 피가 나면서 아프다, 아프면서 피가 난다, 이게 흔한 증상이긴 한데, 굳이 두 개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아파서 오시는 분들보다 피가 나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기는 하세요. 근데 피가 나서 오셔서 검사를 했는데 치액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치열이 동반돼 있더라, 이런 경우가 더 있죠. 그리고 치열이 찢어져도 안 아픈 경우도 있거든요. 만성 치열이 돼서 오래 굉장히 상처가 깊게 패이게 되면 좀 많이 아프게 되는데, 뭐 변 보고 5분 정도까지 아프다는 분도 계시고 1시간 정도 아프다는 분도 계시고 반나절 아프고 한나절 아프고 천차만별이긴 한데, 치열이 심하면 심할수록 통증이 더 오래 가기는 하죠. 어쨌든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 오셔서 문제가 뭔지를 찾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피가 난다고 하면 병원에 오셔서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선생님, 근데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피가 나서 병원에 갔을 때 치열이 아니라 치루이거나 치액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정확한 진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의외로 많거든요. 피가 나서 나는 그냥 당연히 치액이겠거니 해서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치루더라, 심지어 알고 보니까 대장암이더라, 직장암이더라,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가 난다는 건 굉장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굉장히 긴장해야 될 증상이고요. 두 번째, 아프다고 했을 때는 더더욱이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혈전이 생겼거나 염증이 생겼거나 농량이 생겼거나 치루가 생겼거나 치열이 생겼거나 등등의 분명히 뭔가의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 몸은 신호를 주거든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자꾸 신호를 주는데 그 신호를 무시하시면 나중에 더 큰 병으로, 큰 태풍처럼 오기 때문에 조짐이 있을 때 내원하셔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중 항문 소양증에 더 안 좋은 음식은 카페인이 있는 커피 매일 마시기, 기름진 음식을 곁들인 소주 회식으로 먹기. 커피가 안 좋죠. 가려움을 유발하는 음식의 대표적인 게 커피고요. 카페인 든 음료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 탄산, 뭐 여러 가지 기름진 음식도 연관이 있지만, 어쨌든 간지럽다고 했을 때 커피가 연관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음식 말고는 비누도 연관이 있어요. 재밌는 게, 이게 간지럽다고 오시는 분들은 좋아하는 음식이 되게 비슷해요. 커피, 탄산, 초콜릿, 우유, 유제품, 카페인 든 음료, 기름지고 뭐 이런 음식을 좀 조금절만 하셔도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요. 두 번째는 비누로 막 너무 청결하게 여러 번 씻거나 문지르면서 씻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항문 소양증의 호발 원인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요즘 커피 직장인들은 하루에 한두 잔은 그냥 기본으로 마시는 것 같은데. 네, 저도 마십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간지러울 때는 그런 음식을 피하라는 거죠. 커피가 다 항문 소양증을 유발하는 건 아니니까. 질문은 의견은 둘 중에 고르기잖아요. 저도 커피 되게 좋아하고요. 커피가 또 건강에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있다는 보고도 많습니다. 근데 항문 소양증에 국한돼서 선택하라 그러니까 둘 중에 저는 커피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환자분들이 더 참기 어려워하는 질환은
따가운 치열, 간지러운 항문 소양증. 오늘 둘 다가 맞네요. 네, 둘 다 힘들죠. 가려움증, 항문 소양증도 증상이 좀 정도에 따라 좀 다르는데 밤에 주무시다가 깰 정도로 가려우신 분들 계세요. 오, 정말 힘들어요. 가려움증 때문에 고생해 본 적 있으세요?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피부 트러블이 있거나 또는 뭐 아토피 있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어릴 적에 정말 힘듭니다. 그래도 치열은 따끔거리거나 통증은 해결 방법이 있어요. 연고를 바른다든가 뭐 자욕을 한다든가 약을 드시면 좀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항문 소양증은 정말 연고로 조절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으시면 정말 힘들어요. 비슷한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둘 중 우리 병원에 환자분들이 더 많이 오시는 질환은 치열, 항문 소양증. 어려운데 일단 우리 장편외과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항문 소양증이 조금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치열도 많이 오시죠. 근데 치액이 제일 많이 오고요. 그리고 치열도 많으시고 항문 소양증도 제법 많으십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음 중 항문 소양증에 더 악영향을 주는 습관은 잘못된 식습관, 청결에 대한 지나친 집착. 둘 다 안 돼. 오늘 질문은 다 둘 다네요. 음식도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커피, 탄산, 초콜릿, 우유, 유제품 뭐 이런 게 음식도 연관이 있고요. 아까 막 여러 번 비누로 여러 번 씻는 습관도 안 좋다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둘 다인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가렵다고 했을 때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유가 없는 특발성 소양증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유가 있는 소양증은 원인을 해결하면 간지러움증이 되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해결할 수 있는 항문 소양증 중에 항문 질환 때문에 그런 경우가 오히려 많거든요. 그래서 항문이 일단 간지럽다고 판단되면 일단 항문외과에 오셔서 간지러움을 유발할 만한 항문 질환이 있는지 중요하고요. 가끔씩 치료 때문에 가려운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분비물 나오고 항문이 습해지면서 알고 보니까 치루더라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치루는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또 간지럽네 또 이렇게만 지내지 마시고 항상 정확한 진단을 위한 원인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원장님 근데 치루는 고름처럼 생겼다가 터져서 나아지고 뭐 이런 패턴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같이 동시에 간지러울 수도 있는 건가요? 간지럽다고 했을 때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일단 분비물 때문에 항문이 습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문이 좀 간지러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문이 간지럽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치루도 있으십니다. 네, 오늘은 치열과 항문 소양증 얘기였는데 죄송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는데 둘 다 선택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요. 치열은 굉장히 흔합니다. 그리고 치열은 요즘에는 좋은 연고가 나와서 야가오 연고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옛날보다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진단 후에 야가오 연고로 적절한 치료하면 좋아지는 경우 많고요. 항문 소양증 관련돼서는 야가오 연고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 항문 질환 때문에 가렵다면 항문 질환을 해결하면 항문 소양증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까운 항문외과에 내원하셔서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엉덩이 대장 이승건입니다.